자, 포스코 그룹주가 더 내린 이유는 역시나 이것 때문인 듯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차기 후보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갈등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나? 이거 왜 그런 거야?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외됐다라는 속보가 뜨고 나서 주가를 봤더니 오히려 더 내려가요. 그리고 막판에 막 더 눌러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1차 심사를 통해서 8명의 내부 인원을 포함을 시켰어요. 내부 추천. 그래서 그룹 내부에서 1차 후보군을 추렸는데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누구 됐는지는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나오지 않았는데 확실한 건 최정우 현 회장은 이번에 제외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최 전 회장은 사실은 그 자사주도 매입을 했었고 신년사 내놓고 그 다음에 저기 아르헨티나 간다 그러고 재연임 도전 의지는 명확한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냐 혹은 약간 압박에 의해서 물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은 하나 세웠죠. 끝까지 임기를 다 하고 마친 최초의 회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과 포스코그룹의 그런 후보 추천위원회 여기하고 지금 갈등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근데 이 최정우 회장이 제외가 됐는데 그럼 국민연금공단이랑 이런 갈등이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일각에서는 철강 가격이 내년 1분기까지 올 1분기까지 안 좋으니까 2분기 정도 돼야지 반등한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철강 가격하고 지금 연동은 많이 안 되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럼 도대체 뭐야? 얘네만 왜 어제 그렇게 이 무거운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내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제 뇌피셜이 좀 들어가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걸러들을 건 걸러들으시되 필요한 거는 취하시길 바랍니다. 제 뇌피셜이 좀 많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자, 회사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게 언제예요? 지금 시기입니다. 연말 연초입니다. 근데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대립구도가 형성되니까 투자자들의 외면을 딱 받기 좋은 소재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국민연금이 공개 반대를 했고요. 그 공개 반대 일주일 만에 최정우 회장 내부 후보 8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전격적으로 3연임에 도전하는 행보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고요. 온전히 임기를 마치는 첫 회장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연금이 지목한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목한 게 최정우 회장뿐만 아니라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지금 문제를 삼았거든요. 최정우 회장의 연임도 문제 삼고 후추위를 지금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발굴부터 최종 후보자 확정 직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런 선임 과정 그리고 이 사회이사 7명 전원이 최정우 회장 재임 기간 내에 선임됐거나 재임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최정우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추위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 회장이 도전하지 않더라도 최 회장이 낙점하는 최 회장의 복심이 좀 들어가는 그런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그래서 옥상옥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던 겁니다. 일주일 동안. 실제로 일주일 전에 국민연금은 회초위 7명 전원이 최 회장 시절에 선임됐거나 재임된 인사들이어서 최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이 타겟이 아니었던 거예요. 최 회장 플러스 후추위가 타겟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짬짬이 논란이라는 이른바 사회에서 전원을 새로 구성해야 됐던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고 KT가 이런 거예요. 후보 추천위원회, 대표 추천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싹 깔아버렸잖아요. 문제를 계속 만드니까. 그래서 후추위는 어떻게 했느냐?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었어요. 심야 회동을 갖고 성명서까지 발표합니다. 포스코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게 모여요. 심야에 회동을 갖고 이게 단독 기사로 여러 개 나왔는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회장 심사를 진행할 테니까 문제 삼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아서 잘할 테니까 문제 삼지 말아라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최정우 회장은 후보군에 들지 못했는데 최정우 회장은 빠졌지만 대립 구도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지금 합리적으로 지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립 구도 남아있고 참고로 어때요?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T 2022년 구현무 전 대표, 윤경림 전 사장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 내놨고 결국에 KT 대표 선임 절차는 6개월이나 걸렸고 후보 추천을 위한 사회이사 8명 중 7명을 거의 전원이죠. 교체해갖고 원점부터 시작해갖고 시간이 다시 걸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포스코도 후보 추천에 7명이서 지금 1차로 8명 내부 인사를 거쳤잖아요. 또 이제 외부 추천 인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합해요. 그리고 심사본 압축 결과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냈을 때 이 낸 후보들의 면면을 좀 보면서 국민연금이랑 갈등이 강해지거나 혹은 이 정도면 그냥 뭐 가겠다라고 줄어들거나 하는 식의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지, 그때쯤 돼야지 변동성이 요 관련 이슈로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후추위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평판 조회를 의뢰해서 1월 8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과를 돌려봤는데요. 오는 10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내부 롱리스트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8명의 후보군이 추가로 좁혀줄, 8명 가운데서 추가로 또 좁혀집니다. 현재 8명에 누가 포함된 걸로는 지금 기사가 나왔냐면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회장은 포함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한성희 포스코 ESC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전 사장, 정창화 전 부사장, 김준형 현 포스코 퓨처엠 사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함합형의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외부 인사로는 권영수 전 LG엔솔 부회장이 꾸준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영훈 전 포스코건설 사장, 황은현 전 인재찬조 원장,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업계에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에 이제 후보 평판 조회를 하겠죠. 이게 외부 인사들이잖아요. 이 세 명은 외부 그 후보들의 평판 조회도 하고요. 그리고 17일 수요일, 다다음 주 수요일에는 내 외부 후보군을 더해서 30명 가량의 롱리스트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1월 말에는 이 30명에서 5명 내외의 숏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2월에는 최종 1명이 나와요. 그 1명을 이제 3월에 주총장에서 이사회에 추천해서 땅땅땅 치면 회장이 되는 겁니다. 갈 길이 조금 멀어요, 지금. 그 관건이 뭐예요? 후추위의 공언대로 최 회장이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공정하게 정말 그룹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산업을 위해서 적임자가 나왔는지, 그 후보군들이 꾸려졌다라는 평가 등이 좀 나온다면 변동성이 줄어들긴 할 텐데, 반대라면 KT와 같은 후추위 자체에 대한 지적 등이 나오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이게 좀 장기화될, 이 일정이 빠그러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봉합되는 요인들이 빨리 보일수록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핵심 계열사 등의 인사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원활히 좀 진행이 돼야지 일단은 지금 1월 신년 벽두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변동성들이 좀 봉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